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교육생 여러분들. 저는 메리츠화재 온라인 챌린지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매니저 위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 완전 정복을 통해 100% 합격의 신화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소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포인트들 잘 메모해 주시고요. 충분한 복습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류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재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자동담보물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4번,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처럼 누가 봐도 내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부속물 그리고 부착물들은 자동담보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귀중품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하는, 그래야지만 내 목적에 포함이 되는 명기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비용손해는 재산손해보험금과 괄호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네요. 자, 2번 잔존물 제거 비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손해 5가지를 학습하실 때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외 4가지 비용 손해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나, 손해 방지 비용과 잔존물 보존 비용, 그리고 대입권 보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는 비용 손해에 해당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는 3번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의 경우 문항과 답을 함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임의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의시생임, 두 문자어 표기로 해서 의시생임 외워주시고요. 2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과 3번 임원 배상책임보험,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까지는 임의배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번 학원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레저종합보험 중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간보험은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구간보험은 장소, 구간 내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 기간보험의 종류는 기태골수, 테니스보험과 골프보험, 수렵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구간보험은 구낙스,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으로 구성이 되죠. 자, 1번 보시면 기간보험의 골프보험, 구간보험의 낚시보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장기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계약이 취소되는 사항은 완전 판매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취소가 됩니다. 자, 1번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3번 청약서에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상의 경우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을 보시면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1번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요. 2번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부신유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번 유지비는 점포유지비, 내근직 인건비, 물건비 등의 재원이 됩니다. 자, 4번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나 순보험료는 순위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부가보험료라고 했기 때문에 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장과 저축 기능을 겸비했다. 2번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3번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 모두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 보험기간은 1년이나 매년 자동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장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손해보험에는 없다. 네, 소멸성이기 때문이죠. 2번 대출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시점까지이다. 만료 시점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은 상환을 하게 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품에 따라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만기 환급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내에서 가능하더라.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 대상으로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 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은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 자, 두 번째,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한도이다. 자, 세 번째, 5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 수령해라. 그리고 5년 이상 수령해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한 없음 1800, 5555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가입 대상 제한 없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 산출식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자, 앞에 복잡한 내용 다 빼시고요. 마지막 괄호 100분의 120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여러분, 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죠. 1년은 12달. 그래서 12달 계산해서 100분의 120으로 산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자, 정답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2번 문제 볼까요? 확정급여형이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시 몇 프로 이상을 사회적립하여야 하는가? 자, 2019년도 기준이네요. 자, 급구, 기, 100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급여형은 3번 90%를 사회적립한다. 그러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네, 100% 사회적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2022년도부터는 급여형 같은 경우에도 100%를 사회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에서는 2019년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구, 기, 100, 네, 급여형은 90% 사회적립하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네, 민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있었으나 자배법에서는 네, 가해자에게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었다. 자, 틀린 것은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자, 의무보험 대인 1과 대물 2천 이상은 의무보험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다. 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운행자에게 책임의 범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4번 승객이 사망한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면책 조건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승객이 사망한 경우 승객에게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면책됩니다. 그리고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자,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며 세 번째, 자동차 구조상은 결함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네, 그러한 그 범위를 넓혀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지가 네, 제한됩니다. 2번 보험회사의 인수가 강제되어 있죠.
자, 3번.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4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한 보상이다 라고 했는데, 네, 유한 보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인 1 같은 경우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그리고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보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별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륜 자동차에도 특별할증이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이륜 자동차에는 특별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문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러나 이 지문 그대로 정답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문을 서너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위장사고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할 시에 자, A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최고 할증률을 5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할증률은 각 회사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동일하게가 틀렸네요. 차등 적용되고요. 4번.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비운행 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특별할증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비운행 요일에 비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할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자,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자, 홍수나 해일,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나 2번. 자, 부식이나 녹. 네,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는 자연소모 보상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또는 일부 입은 손해 이러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또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7번.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자,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8대 2, 자, 내가 이 8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으나 여기에서 불복하게 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먼저고 재판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3번을 보시면 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분쟁권을 심의조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판에 불복하는 과정권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1번.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정과 금융위 인가에 의거 설립되었다. 4번.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 18번부터는 여러분 공통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각 손해보험 영역과 재산보험 영역에 각 3점당 문제를 전부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효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18번 문제는 문항당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 또는 비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죠. 3번.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에 한해 대신 자필서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자필서명 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4번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 사용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은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 하면 625 500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과거 6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할인에 관한 사항 등은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2번, 3번, 4번에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 21번 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모일과를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번 보험회사의 직원은 모집이 가능하다. 그 외에 사회이사,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 나와 있지 않지만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444가 들어가는 자는 보험 모집에서 제외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23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번 등록된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3번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고 있죠.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탁은 협회에 하게 됩니다. 4번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라고 했는데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촉이라고 하고요. 해촉을 하게 되더라도 직접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회사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자, 그만두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겸용여신업자를 포함한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겸용여신업자를 포함하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또 겸용여신업자 이외에도 신협과 공제조합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국내에서 허가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제도는 2003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고요. 4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보험 모집을 자, 방카슈랑스라고 표현한다. 은행의 뱅크, 보험의 인슈랑스를 합쳐서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1번 불안전 판매 건수가 0건일 것. 네. 불안전 판매 건수는 한 건도 없어야 합니다. 2번 신청 또는 선발 당시 보험 설계사 및 법인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그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개인 전속 대리점이다 라고 하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수인증 설계사 신청이 가능하다. 3번
동일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2년 이상 설계사로 소속될 것 그랬는데 3년 소속돼야지 가능하고요. 4번 손해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율 제외하고 유지율과 소득과 실적이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사용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명예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일부 법정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뭐 어떠한 포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위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신규 사업 진출은 투기 위험에 해당한다. 투기 위험에 해당되는 것 신규 사업 진출, 도박, 그 말 그대로 투기 이런 것들이 투기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순수 위험은 이익의 가능성과 손해 발생 위험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있는데 순수 위험은 퓨어 리스크라는 말처럼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 없이 손해 발생 위험만 해당이 됩니다. 3번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이고요. 4번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직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 측정 불가능합니다. 자,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상법상 손해보험의 분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맞게 고른 것은 자, 임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재물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보험 제외, 상해보험 제외하면 기업 화재보험, 니은운송보험, 리을 자동차보험, 비읍 해상보험, 시옷 책임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서면, 구두, 그리고 청약서상으로 저희가 질문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2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급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경우 존재한다. 4번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있다. 고지는 성립하기 전. 자, 그럼 유지 중에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29번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중복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는데요. 자,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건물에 보험 가입을 하는데 A보험회사에 6천, B보험회사에 6천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액은 1억인데 가입을 제가 1억 2천을 했죠. 건물값보다 더 2천 많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가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말했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과한 경우를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공동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중복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번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자, 두 군데 이상의 제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저한테 보상 책임을 질 때에는 두 군데의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책임을 나누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제가 1억짜리 건물에 2억을 넣든 3억을 넣든 1억 건물 가격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험회사의 자본금 및 기금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자동차 보험의 자본금 요건은 200억 원이고요. 보증보험의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 이상입니다. 자, 4번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100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00억이 아니라 30억 이상이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기관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금융정책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자,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금융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보험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2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에 대한 벌금 부과는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벌금도 부과가 되고 가중처벌도 네, 하게 됩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4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의 기준은 얼마다? 5억 원 이상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3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사기 방지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5벌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처벌, 보험사기의 보고, 수사 의뢰, 보험회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외출, 외박사항 기록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입원 환자다 이런 경우에는 자배법에 포함된 나이롱 환자 근절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4번부터는 재산보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해, 질병, 간병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상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저손상 15년 외워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축성 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15년 이내의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재산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유할 수 없는 담보는 자 80세 만기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네,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90세 만기 질병치료비 보험, 90세 만기 상해보험, 15년 만기 상해보험은 모두 다 기본계약으로 영위가 가능하다. 자, 1번에 질병치료비 보험이 질병이 들어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질병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계약으로 영위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손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의료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1번에 2번 일당의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몇 번인가요? 네, 잘 안 내려오고 있네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지 못하여 그레이존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둘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회색지대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자, 2번 재산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3번 화재로 인해 상해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재산보험 상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배상책임 손해는 재산보험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번, 재산보험 중 대표적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것에 사망 후유장애 담보가 있습니다. 자, 사망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것에는 의료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사망 후유장애 담보는 정액보상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맞는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볼게요. 상해사고의 요건 중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자, 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원인 또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 우연성에 해당이 된다. 자, 상해사고의 요건 3가지 우, 외, 급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외래성은 외부의 사고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자, 외래성. 급격하게 사고를 당했다. 급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3가지 우, 외, 급, 우연, 외래, 급격성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를 묻고 있네요. 자, 1번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이죠.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역시 면책입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또는 자살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4번 사망담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상해보험에서 중과실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재보험에서의 중과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1번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올바른 것은 자, 상해보험에서 사망금 수령자는 4번 보험수익자입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4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 치료 종교로 한시적인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 5, 20을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니은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 되겠고요. 자, 디귿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팔에서 사고를 당해서 어깨에 장애가 발생하고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 2가지 장애 중에 높은 장애 지급률을 보이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 되고요. 리을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질병, 당뇨를 예를 들어 볼까요? 당뇨로 인해서 녹내장애 발생하고 발가락 염증으로 해서 발가락에도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높은 지급률을 따지지 않고 합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만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기본형과 함께 3가지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비급여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70% 해당을 보상한다. 4번 질병비급여에서 보장하는 연간 통원 횟수는 50회를 한도로 한다 라고 했는데 100회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네요. 44번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특별약관, 자,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만든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1, 2등급 판정자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등급 판정자를 외워주시면 문제를 금방 푸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산정 특례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암이나 사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도 차등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1번 정답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45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4번 렌트카 탑승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세버스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네, 이로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6번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3종 규약단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단체보험에서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1, 2, 3종으로 단체를 나누게 됩니다. 1종은 사업장이나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급여를 받죠. 그래서 1종은 급여단체, 2종은 비영리 법인단체, 그리고 의사의 변호사를 포함한 동업단체인데요.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2종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종은 규약단체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외우실 때는 1, 2, 3종 급법규라고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47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서 집중 보장하고 있는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만기신분전증, 2번 뇌졸중, 그리고 4번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에, 질병 진단비에 해당이 되지만 3번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간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단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하나요. 20회 단위로 연간 10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연간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50만 원 이내 그리고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자, 3번 자기공명 영상 진단은 MRI, MRA를 말하는 거고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이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 횟수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4번 공제 금액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9번 계약 전 알리 의무 등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과거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수월하도록 설계한 실손 의료보험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과거 질환이 있다. 유병력자가 해당이 되겠죠. 2번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많다. 그러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50번 다음 중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1번 대리청구인 지정 시기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로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청약할 때도 가능하지만 유지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발생, 예를 들어서 치매 발생 전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대리청구인 지정 이후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사고 발생으로 청구 능력이 상실했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동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동일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4번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다.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문제의 풀이를 마쳤습니다. 저와는 자, 이유형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